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 가끔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깜빡하고 그냥 막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얘기라든지 혼자서 투덜투덜하는 얘기라든지 또 이렇게 키보드 막 키치는 똑딱똑딱 거리는 소리까지 다 전달된다고 하죠. 참, 아우, 제가 매번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혼자 말하는 소리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또닥또닥 하는 소리도. 예. 자, 우공이사님, 수원은 수박 말고 김준혁 교수로 라고 하셨어요. 예. 김준혁 교수가 아마 박광원 지역구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조국 혁신당 소식입니다. 오늘 창당대회를 했죠. 자, 조국 장관 오늘 이 조국 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돌아갈 배를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지켜보는 분들 중에서는 꽤 감격해 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분은 울먹울먹 하시기도 하셨고요. 시민들 중에서도 감격에 겨워서 눈시울 적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이 행사장 안에 오신 분들도 한 그 정도 되고요. 행사장 밖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꽉 들어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방송사들 대부분이 조국 신당의 출범식을 라이브 중계, 유튜브 같은 것으로 라이브 중계를 했었고요.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이 조국 신당의 출범은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핫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받았던 관심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간질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신당 때문에 한동훈이 웃는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훈이 조국 신당 보고 웃는다고요? 아니요. 한동훈은 조국 신당의 성장세를 보고 불안해할 겁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국이거든요.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동들을 가장 잘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아닌가요? 조국이야말로 한동훈의 문제를 꼬박꼬박 하나하나 짚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자, 한동훈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을 상대해야 될 겁니다. 당장 조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은 비밀번호부터 까야 될 거예요. 딸 문제도 소명해야 될 거고요. 부인의 탈세 문제도 소명해야 할 겁니다. 본인의 아버지 얘기도 좀 소명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소명은 다 잊어먹고 자꾸 남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게 그게 한동훈의 모습 아닌가요?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죠. 요새는 검로남불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딱 그 상황이죠. 검찰이 하면은 몇백만 원짜리 술을 퍼마셔도 99만 원 세트로 끝내주는 거. 이게 검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아우 씨.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검찰이 뭐 잘났다고 비리, 아이고 정말 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의 법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거면 한동훈은 지가 쓴 법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특수활동비부터 좀 소명하라 그래. 지는 특수활동비 전혀 안 썼나?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안 썼겠지만 검찰에 있을 때는 썼을걸요? 내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네가 쓴 특수활동비 소명해라 그러면 한동훈 분명히 여러 개 나올지도 몰라요. 아, 나 법무부 장관을 할 때는 없었어. 0원이야.
특수활동비 영원이야. 그런데 장용진이가 가짜뉴스 퍼뜨렸어. 또 고소. 이럴란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 말고 검사할 때, 3차장 할 때, 대검 반부패 부장 할 때 그때 안 썼냐고. 쓴 거 공개하라고. 자, 남의 법관은 10만 원까지 다 탈탈 털어서 문제 삼으면서 지들이 사 먹은 고기, 쇠고기는 지들은 소고기 사 먹고, 아이고, 너무 샌드위치 먹은 거 가지고 또 시비 건다고? 참. 지들은 공기청정기 사서 쓰는데, 누구는 뭐 샴푸 쓴 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수준 아닌가요? 이런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조국입니다. 예, 피해자니까. 그리고 조국이기 때문에 아마 더 먹힐런지도 몰라요. 한동훈한테 그러는 거지. 니 나한테 했던 것만큼 니가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나한테 들이댄 잣대 니가 한번 니 자신한테 한번 들이봐라. 윤석열도 한테도 들이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걸요?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오늘 있었던 이 조국 신당 출범 관련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제가 몇 번째 영상에다 뒀는지 헷갈리네요. 한번 볼까요? 아니구나. 예, 아닙니다. 지난번에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신입사원 죄송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 무관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생살이 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찔리고 베인 상처가 깊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죄인된 심정으로 매일 성찰하고 또 성찰했습니다. 저 개인의 수모와 치욕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결심하고 창당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2일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피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식들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 정부가 우리의 호소를 한 번이라도 들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폭풍 속에 대민 지원을 나간 수군이는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장손이고 외동아들인 20살의 꽃다운 청년 고 최수근 상병입니다. 그러나 최 상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우는 항명죄로 해임당하고 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처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군대 보낸 외동아들의 죽음을 이것은 살인입니다. 라고 울부짖던 아버지의 절규에 정부는 답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159명이 목숨을 잃고 군대 간 우리 자식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참담한 사태에 윤석열 정권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한 일은 정치 보복밖에 없습니다. 자고 남은 뉴스에 검찰의 압수수색 보도, 감사원의 감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맞는지, 날리면이 맞는지 온 국민을 상대로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가족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비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과 R&D 예산 축소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습니다.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2년 전보다 가난해졌습니다. 2년 전보다 불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 조국은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정치권과 수구 기득권 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조국입니까? 민주진보 세력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조국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갈 때 필요한 튼튼한 뗏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갈 때 쓸 수 있는 성능 좋은 수륙 양용 전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야당, 선명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깨트리는 쇄링선이 되겠습니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근래 이번 선거가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진보 세력이 압승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비관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가 이제 바람이 됩시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심판의 태풍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 심판과 조기 정식의 불길을 일으킵시다. 네. 여러분, 보셨습니다. 제가 요즘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저 사람한테도 저런 면이 있었던가? 라는, 솔직히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대목이 많이 있어요. 신장식 변호사 같은 사람은요, 약간 조금 이렇게 흥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원래 좀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좀 있는 사람인데, 조국 장관한테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전에 본 적이 없고, 설마 그분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보면은, 어이구, 저 양반한테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어디선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가관이다. 주변에 누군가가 열받게 해가지고,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함께 이제 열을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이 열받는 모습 보면은 저게 열받은 건가 싶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입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눈만 동그래진다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러면서 머리를 쓸어 올린다고.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을 쭉 쳐다보면서 대신 좀 화내달라, 욕해달라고 이렇게 쳐다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참, 그럴싸한 얘기더라고요. 예. 근데, 그랬던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요즘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당연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자면 우회 기동을 하는, 그래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 선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동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을 해 주리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조국혁신당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쇠빙선, 수륙 양용차가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오자를 냈네요. 해빙선이라고 썼네. 예. 쇠빙선입니다. 아이고, 어떤 분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예. 쇠빙선인데 해빙선이라고 예. 지적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